이번 오징어 게임 마지막 시즌은 제 개인적으로는 무척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실망한 부분은 조금 의외의 장면이었는데요. 아마도 시즌3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일 수 있는 이 장면에서 이 아기가 진짜가 아닌 CG였기 때문이죠. 이게 완전히 또 망한 CG냐?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어색한 이 이질감 때문에 아기가 등장할 때마다 긴장이 풀려버렸는데요. 그래서 한번 모아봤습니다. CG가 영화를 망칠 뻔했던 최악의 CG 캐릭터 탑 7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아기가 이 영상의 발단이었던 만큼 영화에 등장했던 CG 아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DC의 야심작 플래시에도 아기들이 등장했었죠. 산부인과 병동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서 공중에 흩어진 아기들을 플래시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구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 수천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메이저 블록버스터 영화인데요. 그런 영화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조악한 수준의 CG 아기들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영화에는 시간의 왜곡 때문에 발생하는 이상한 느낌의 CG들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아마 이런 느낌으로 아기들도 만들다 보니까 이런 CG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플래시 아기들은 이 영화에 비하면 상당히 귀여운 편입니다. 소름 돋는 아기 CG의 전설, 트와일라잇입니다. 트와일라잇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었던 브레이킹던 파트 2에서 등장하는 이 아기는 제가 본 아기 CG 중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모습이었는데요. 보통 이런 CG는 아주 짧고 제한적으로 등장하는 것에 비해서 이 영화는 가리는 기색 없이 아주 자랑스럽게 보여줍니다. 아마도 감독이 이 CG를 전혀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사실 이런 망한 CG 캐릭터들 대부분은 시대를 너무 앞서갔기 때문입니다. 아직 제대로 된 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해서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한 것이 문제였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예가 2001년 미이라 2편일 것 같습니다. 전설의 스콜피온 킹으로 등장한 드웨인 존슨의 모습. 이 영화가 만들어진 2000년 당시에는 이 정도의 장면을 CG로 만들어낼 기술이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도 이 영화가 당시만 해도 초대형 블록버스터를 할 수 있는 1억 불이 투자된 대작이었는데요. 드웨인 존슨뿐만 아니라 여러 장면에서 조악한 CG가 난무합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딥페이크로 훨씬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죠.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낸 제작비 제로의 이 장면이 영화의 원본보다 오히려 더 좋아 보입니다. 미이라 2편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이 영화에도 CG로 만들어진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바로 매트릭스 2편에서 등장하는 주인공 네오의 모습인데요. 전 솔직히 극장에서 이 장면을 볼 때 와, 이 영화 망했구나 이런 느낌까지 들기도 했습니다. 영화보다는 게임에 가까운 이 장면을 통해서 모든 물리법칙과 상식을 초월하는 화끈한 액션 장면을 만들고 싶었다는 게 감독들의 변명이었는데요. 매트릭스 1편이 너무 크게 성공해서 그랬던 걸까요? 감독들의 욕심이 너무 과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장면 하나가 영화를 망칠 뻔하듯이 잘못된 유심 선택이 천금 같은 해외여행 전체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스폰서 세일리 이심을 소개해드립니다. 이제 해외여행 갈 때 스마트폰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죠. 하지만 여행 중에 유심을 갈아 끼우는 건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요. 많이 번거로운 일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유심 변경 없이 어플 하나로 다 되는 세일리 이심을 추천드립니다. 앱스토어에서 세일리를 검색하셔서 노란 아이콘의 이 어플을 받으시고요. 국가별로 기간과 데이터 용량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200개 이상의 목적지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빠른 데이터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유럽 여행처럼 한 국가가 아닌 지역으로 이동하시는 경우에는 지역 플랜도 가능합니다. 24시간 채팅으로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곧바로 대응이 가능하고요. 또 위치 변경이나 광고, 악성 사이트 차단 같은 보안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저렴하게 세일리 이심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빨강도깨비 채널 전용 프로모션 코드를 준비했습니다. 모바일 어플에서 쿠폰 코드 레드몬스터를 입력하시거나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의 링크 seilly.com/redmonster를 클릭하시면 15% 추가 할인된 가격으로 세일리 이심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휴가 때는 세일리 이심으로 데이터 걱정 없는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미이라나 매트릭스보다 한참 뒤에 만들어진 영화들에서도 CG 캐릭터의 이질감은 여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9년에 개봉한 터미네이터 살베이션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아무리 대체 불가한 터미네이터라고 해도 과연 이런 모습이 최선의 선택이었을까요? 당시 아놀드 형님은 환갑이 훨씬 지난 나이였기 때문에 젊은 모습으로 출연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터미네이터의 젊은 모습을 CG로 만들어냈습니다. 당시에는 나름 최신 기술이긴 했지만 여전히 이 극복할 수 없는 이질감 때문에 오랜 러닝타임을 채우진 못했고요. 이렇게 유탄을 터뜨려서 피부가 사라진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잠깐 등장하는 캐릭터가 아니라 영화 전체에 등장하는 중요한 캐릭터가 CG라면 어떨까요? 2010년 트론 새로운 시작에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임 속 세상으로 들어간 아버지가 창조해낸 디지털 복제 클루의 모습인데요. 주인공과 대적하는 악역으로 영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 부자연스러운 모습 때문에 영화 전체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트론은 완전히 새로운 주인공과 새로운 이야기로 15년 만에 속편 개봉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전편과 같은 실수를 이번에도 반복하진 않겠죠. CG의 한계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고인이 된 배우를 CG로 다시 되살려낸 영화들입니다. 2016년 로그원 스타워즈 스토리에는 고인이 된 2명의 배우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I believe I owe you an apology, Director Krennic. 제국군의 대총독 월허프 타킨을 연기한 배우 피터 쿠싱이 1994년 타계하면서 CG 캐릭터로 등장했는데요. 피터 쿠싱과 비슷한 이목구비를 가진 배우 가이 헨리가 대신 연기하고 CG로 얼굴을 대체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딥페이크 기술이 사용되지 않을 때라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인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게임 화면 같은 느낌이 좀 들죠. 또 한 명의 CG 캐릭터는 영화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레아 공주의 모습이었습니다. 레아 공주를 연기한 캐리 피셔는 이 영화가 개봉한 2016년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 장면 역시 대역이 연기하고 CG로 얼굴을 대체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정말 몇 초 안 되는 장면이었지만 이게 최선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런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이 영화를 빼놓을 수 없겠죠. 영화 촬영 중에 세상을 떠난 폴 워커의 유작 분노의 질주 7편입니다. 폴 워커는 영화의 중반까지 촬영하고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상당 부분의 분량이 대역과 CG로 채워졌습니다. 폴 워커의 친형제들이 대역으로 참여하고 기존 6편의 분노의 질주 시리즈에서 폴 워커의 얼굴을 레퍼런스로 삼아서 CG가 만들어졌는데요. 의외로 상당히 많은 장면에서 이런 디지털 더블이 사용되었고요. 이 유명한 마지막 장면 역시 동생이 연기하고 CG로 대체된 장면입니다. 솔직히 이런 장면에서는 기술적인 완성도가 전부는 아닌 것 같네요. 지금까지 빨강도깨비였습니다.